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1월 28일 목요일 신규 상장하는 모비릭스에 대해서 상장일날 주가 흐름을 한번 예측해보고, 그리고 중장기 투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개인적인 내피셜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비릭스는 글로벌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및 개발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바일 게임 중에서도 우리 고사양 게임들이 아니라 우리가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즐길 수 있는 캐주얼 게임들을 주로 개발해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이 아이콘들이 모비릭스에서 서비스하는 대표 게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캐주얼 게임들의 바로 장점이 저렴하게 개발이 가능하고 해당 서버를 유지하는 유지 비용이 싸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게임을 개발하는데 아무래도 고사양 게임을 개발하는 것보다 단시간에 게임이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변화 트렌드에 그때그때 맞춰서 개발이 가능하고, 이런 게임들은 저사양 휴대폰에서도 잘 돌아간다는 게 이제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얘기했는 이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매년 30종 이상의 신게임을 출시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게임들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유저들이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자체 게임 내에서 신게임들을 홍보를 하는 게 가능하고, 그로 인해서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작 게임들 중에 자기들이 밀고 싶은 그런 게임들을 주로 노출을 시킴으로 해서 신작 게임들의 높은 흥행 게임으로 출시되는 경우가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글로벌 모바일 게임들 중에 다운되는 게임들의 82%가 캐주얼 게임 종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높은 시장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비릭스의 주로 수입원은 광고 수입이 약간 비중이 크고, 그리고 자체 게임들을 플레이할 때 그 게임을 시도하는 횟수 같은 것들을 게임 내 머니로 이제 구매를 하게 되어 있는데, 게임 머니를 충전하기 위해서 이제 현실 돈을 사용하게 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인앱 결제로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현재 모비리스 같은 경우에는 애플, 구글, 그리고 구글 스토어, 페이스북 쪽에서 이제 게임을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국가로 보면은 해외 쪽에서 91.25%로 굉장히 높은 매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퍼블리셔블 글로벌 다운로드 순인데 모비릭스가 한 4위 정도 위치하고 있죠. 현재 굉장히 괜찮은 포지션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고, 계속 캐주얼 게임들을 출시하고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매출이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저사양 게임이 플레이가 되다 보니까 개발도상국, 휴대폰이 저사양으로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인터넷이 좀 많이 낙후된 그런 나라에서도 그 모비릭스 게임은 플레이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 현재 신규 유저들이 굉장히 대량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도 향후 모비릭스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모비릭스 공모 정보를 보시면은 현재 청약부터 환불까지는 다 마친 상태고요. 목요일 날 이제 상장이 진행이 되죠. 일반 청약자들에게 36만 주 정도를 배정을 했는데, 공모가는 이제 최상단이 14,000원에 확정이 되었고, 경쟁률 1662대 1이 되었는데,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모비릭스를 청약하기 위해서 들어온 증거금이 약 4조 1,80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요즘에 이 정도 금액대는 거의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참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주주 구성인데 현재 보시면은 최대 주주 등으로 되어 있는데 플러스 가족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최대 주주가 이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2대 주주가 네오위즈입니다. 모비릭스가 한창 이제 성장해 나갈 때 그때 당시에 이 기업의 가치를 좋게 보고 네오위즈가 이제 큰 투자를 했던 거죠. 그래서 2대 주주에 네오위즈가 있다라는 것도 조금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이 약 32.49%로 잡혀 있는데, 위에 보시면은 상장 후 1개월 때 나오는 물량이 네오위즈 물량이에요. 근데 네오위즈는 2대 주주고 실제로 이 물량들을 크게 유통을 시키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상장 후 1개월 때도 크게 주가 하락을 일으킬 요소는 아니라고 보고요. 3개월 차 때 나오는 물량도 약 5.8%, 0.58%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우리 사주조합 물량이 1.11% 정도가 나오는데 뭐 이 정도 유통되는 물량은 충분히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부담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모빌리스 같은 경우에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은 상태였고 그렇다 보니까 특별히 이런 투자 기업들에게 많은 투자를 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군데 정도가 있긴 한데 어차피 상장일 날 이 물량도 같이 유통이 되기 때문에 향후 별도로 유통되는 물량은 아니다. 이 물량을 포함해서도 뭐 32%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괜찮은 수준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네오위즈랑 네오위즈 플레이 스튜디오가 약 17%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있고 요 최대 주주들 뭐 최대 주주 배우자 매형 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물량과 이 물량들이 만약에 다 유통이 되지 않는다면 전체 물량의 거의 한 68% 이상이 지속적으로 유통이 안 될 만한 물량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약간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크게 그러니까 품절주로서의 효과를 약간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다 좋은데 유일한 단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지금 상장 후 추가 가능한 물량으로 주식 매수 선택권이 부여된 게 있습니다. 행사 가격이 공모가가 14,000원인데 행사 가격이 940원이고요. 총 32만 4,800주가 행사가 가능한데 상장 후 전체 물량의 3.49%에 해당되는 물량입니다. 금액은 공모가 대비 6.9%에서 8.95% 정도 해당하는 금액인데 14,000원이 확정되었죠. 그럼 요건 아니죠. 6.9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상장일날 공모가가 날라가고 만약에 위에서 자리를 잡는다면 훨씬 낮은 금액으로 이거를 행사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 물량이 한 번에 다 공시가 돼서 보통주로 전환이 된다면 그 공시가 뜨는 날은 주가 하락하는 날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전환을 할 거라면 상장 직후에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면 완전 쪼개가지고 천천히 하든지 그걸 바라는데 사실 행사 기간도 2023년까지라서 사실 2년 안에 거의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전체 기관 공모 물량 중에 87.27%가 미확약으로 신청을 했고요. 사실 이것보다 조금 의무 보유 확약을 더 신청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비율이 좀 낮아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적은 물량을 신청을 했고 이거를 다 감안해서 계산을 해보면 상장일 날 147만 4,956주가 유통이 되고 이것은 전체 물량의 30.07% 정도가 됩니다. 뭐 낮다면 낮고 높다면 높은 수준이라서 그냥 한 보통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공모가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금액을 다 환산을 해보면은 한 206억으로 상장일날 유통되는 금액으로 치면은 이 정도면은 굉장히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조금 많기는 하지만 요게 생각보다 높게 나와서 저는 한 27에서 28% 정도 되지 않을까 하고 조금 좋게 봤는데 그렇지는 않았었고요.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이 종목이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재무 정보인데 뭐 매출은 뭐 준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뭐 계속 성장은 해가고 있는 중인 거라고 판단이 되고 올해 2020년 3월 달 단기 순이익을 보시면은 1에서 9월 달까지가 34억인데 지금 2020년도 추정 단기 순이익을 83.8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1에서 9월 달 했는 단기 순이익보다 10에서 12월 달에 했는 단기 순이익이 훨씬 앞에 9월 달보다 했는 것보다 훨씬 높게 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약간 광고업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광고업 특성이긴 한데 광고업계들은 보통 연 후반기 때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년 예산 잡아놓은 거를 못 쓴 거를 몰아서 조금 써야 되다 보니까 약간 광고 단가를 높게 해서 빨리 소진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로 나와야 되는 신제품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또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비를 좀 쓰는 패턴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2020년도 최종 당기 순이익을 83.8억 정도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모비릭스 장외가를 보시면은 장외가가 요때 22,000원이었는데 요때 23,000원, 이게 오늘 캡처한 건데 23,000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수로 22,000원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격보다 뭐 한 4.5% 정도 더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자, 14,000원 공모가 기준으로 시총이 1299억이고요. 장외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41억 정도가 됩니다. 2020년도 추정 당기 순이익 기준으로 PER을 계산해 보면은 15.5, 그리고 장외가는 24.36 정도가 되고요. 상장 후 추가 가능한 물량이 추가가 되면은 실제로 시총이 더 높아지면서 이 가격대에 PER이 좀 더 상승이 될 수 있겠죠. 유사 업종들은 약 17.77인데 사실 게임 업계들 PER 치고는 조금 낮은 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모비릭스도 그렇고 요 유사 업종들도 그렇고 지금보다 훨씬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비릭스 수요 예측을 보시면은 기관들 경쟁률이 1,400대 1이었고요. 의무 보유 확약이 그때 당시 5.74%를 신청을 했는데 뭐 최종적으로는 12.73%가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을 신청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자, 모비릭스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개인적인 내피셜을 이야기를 해 드려 볼 텐데요. 일단은 최대 주주 구성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최대 주주 및 가족들이 50% 이상의 물량들을 가지고 있었고 2대 주주의 네오비즈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하고, 최대 주주와 2대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물량이 68%가 넘는다 그랬죠. 그래서 향후 지금 시총조차도 가볍기 때문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성도 나쁘지 않죠. 상장일날 유통 물량은 약간 아쉽지만 30%, 거의 30% 살짝 넘는 수준으로 뭐 보통이라고 보고 있고요. 의무 보유 미확약 물량은 27.27% 정도로 뭐 이것도 그냥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마성으로 보면은 글로벌 캐주얼 모바일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으로 언택트 시대, 그리고 모바일 게임 시장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추세에 빗대서 보면은 좋은 테마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충분히 회사가 우상향을 꾸준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관 경쟁률도 1407대 1, 개인 같은 경우도 1662대 1로 엄청 좋다라고 보고, 시총도 1299억이면은 나름 괜찮죠. PR도 준수한 상태고, 최근에 유통시장 흐름도 좋다라고 봅니다. 공모시장. 근데 계속 강조해드리는 게 이 좋다라는 의미는 공모가 대비 꽤나 좋은 상승으로 시초가를 잡는 기준이라고 제가 늘 강조드리죠. 이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개인 기준을 세우시고 적절히 잘 대응을 하시면은 절대 손해는 안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절대 고점에서 따라가는 매매는 안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호가 플레이 통해서 이렇게 복귀하는 영상들을 앞으로 계속 했던 말이 반복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그걸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들 원칙 세우는 방법, 그리고 그걸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상장일날 패턴이랑 향후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 생각이고요. 상장일날 유통 비율이 생각보다 조금 높기는 하지만 충분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말은 뭐 더블 정도, 그것보다 그리고 약간 높은 수준까지는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상장일 또는 그 직후에 급상승이 나오면은 우선 익절을 합시다.
올라갔는데 계속 버티다가 MBT처럼 흘러내리면은 49,000원에서 시초가하고 계속 흘러내리고 지금 36,0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올라가는 거는 그냥 보내주면 돼요.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괜히 버티다가 손해를 키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익절을 하고 날라가면은 아쉽지만 내 게 아니었네라고 생각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은 충분히 낮은 시총에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을 때 바닥 다지는 걸 보고 매매를 해보는 거는 괜찮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영향으로 향후 전략으로 봤을 때 모바일 게임 사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지속적인 캐주얼 게임 출시를 하고 있고 고객이 유치되고 있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저사양폰 및 인터넷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서도 충분히 게임 플레이가 가능해서 개발도상국 쪽에서도 계속 유저들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우상향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점핑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도 주가 흐름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며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종목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상장 직후에 저는 무조건 익절을 할 생각이고요. 그 뒤에 날아가면은 보내주고 조정 나왔을 때 다시 매수하라는 거. 절대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라는 점 꼭 마음에 새겨 두시길 바랍니다. 그 매수 잔량은 147만 4,956주 체크하시고요. 유통 비율은 30% 정도가 되고 유통 총 금액은 206억 정도로 굉장히 가볍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여담으로 하나 더 얘기를 드리자면 거래량에 이 주식이 한 사이클 거래됐다고 해서 거래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가끔씩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계속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그게 돌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는 하지 말으셔야 될 것 같고요. 유통 물량은 보통이지만 유통 총 금액은 적당해서 좋은 흐름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호 예수 및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양호하다라는 점, 상장 후 추가 가능한 물량이 약간 부담은 되지만 충분히 이 정도는 감안하고 중장기적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모비릭스에 대해서 한번 상장일 날 주가 흐름하고 향후 제가 이 종목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투자하시는데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시고 절대 따라 해야지 그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대응을 하려고 하는구나. 나는 이런 점이 뭐 같은 의견이지만 이런 점은 다른 의견이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꼭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